자, 저번 시간에 41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가등기 4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2번 꼭 별표 두시고.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등기는 참 중요합니다. 어렵고 중요하고. 등기법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구분 건물하고 가등기 부분인데, 요 구분 건물과 가등기가 이제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이제, 자, 마스터가 하는 기분 있죠. 마스터가 하는 기분일 텐데, 가등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 재차 반복적으로 많이 잘 보셔야 돼. 보셔야 되니까. 자, 보시고, 하여튼 나중에 한 번 더, 별표 한 대는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더 보시고 이제 기억하자, 이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뭐 한다? 뭐 직권말소한다. 너무, 자, 당연히 뭐예요? 그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말소. 이게 1번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권말소하겠다. 그래서 자, 가등기하고 뭐예요? 가등기하고 이렇게 가등기하고 본등기 있죠? 중간에 자, 가등기와 본등기 밑에 이제 병이라고 이전등기 했을 거 아니에요? 본등기 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말소한다. 물론 양립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자,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을합헌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 이순위권자가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시작이죠.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조건 때문에 가등기 해놨다가 나중에 뭐 했어요?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랑 본등기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와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랑 본등기, 요 가등기와 본등기 요 사이에, 요 기간 사이에 뭐예요? 제가 두 번째 이순위권자 저당권 있죠?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2순위니까 이 1순위 이 1순위하고 2순위는 서로 양립이 가능하니까 굳이 이거 말할 거 없어요. 왜? 그 2순위권자는 신경도 안 써 1순위권자. 그래서 자, 이 소유권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처럼 양립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만 뭐예요? 직권말소 대상이지 양립이 가능하다면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 2번 가등기와 본등기 실제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달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절대 그렇게 자, 이 실제법상 효력이 가등기 한 달로 뭐예요? 소급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저씨 갑이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정원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을한테 이렇게 해줬다.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가등기가 뭐예요? 그 본등기 하죠? 본등기 하면 요때 요 본등기 한 날짜 있죠? 요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절대 이 가등기 한 달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면에 소급하지 않는다. 왜?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도 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니라는 게 채권자지. 순수하게 뭐예요? 청구권만 갖고 있는 채권자예요. 그럼 이 가등기 소유권자가 이 가등기가 됐다 해도 이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렸다는 게요. 담보로 제공하고 누구한테? 병한테 얘기해. 자, 그러면 요 가등기가 언제? 2016년도 자 5월 자, 만약에 5월 뭐예요? 10일 날 했다. 5월 10일 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2016년도 뭐예요? 몇 월? 자, 6월 10일 날 했다. 그 나중에 본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본등기를 뭐예요? 2000 몇 년? 16년도 뭐예요? 8월 10일 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5월 달하고 8월 달하고 요 중간에 이제 6월 달에 자, 이 중간 처분 등기 얘기죠?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등기 5월 달로 소급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청구권을 보존한 것이고 갑이라고 한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니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갑이 뭐예요? 이 갑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병이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자가 이 갑한테 자, 이렇게 뭐예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 두 달 동안 자, 갑한테 이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게 법정과실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에서 뭐예요? 본등기 해갖고 5월달로 뭐예요? 물권 변등이 만약에 소급이 된다면 이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받은 이 갑한테 받은 이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이자는 뭐예요? 부당이득이 돼버린다.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순수하게 뭐예요? 이 청구권 때문에 하는 것인데 나중에 본등기가 뭐예요? 이 5월달로 소급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법정과실을 받고 나중에 본등기 되면 순위가 밀리니까 이 갑구의 뭐예요? 갑구의 소유권하고 을구의 저당권하고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왜 밀리냐면 자, 뭐가 이거? 이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 여기 순위만 소급하니까 접수번호가 밀리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하니까 절대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변동이 소급하는 거 아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절대 효력까지 소급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가등기에 한 소유권 전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후에 경유된 자 중요하다 그랬죠? 당에 해당되는 당에 해당 당이라고 하는 뭐 요새는 뭐 해당이라 나오죠? 해당 가등기상 뭐예요? 가등기에 대한 뭐예요? 가합류하고 가처분 절대 뭐라고 직권 말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명을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단은 뭐예요?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자. 그 다음에 자 43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중간처 본등기에서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뭐예요? 1번에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가 자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 본등기 있죠? 가처 본등기 말소 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 3번에 소유권 요청권 가등기 후 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나오죠? 그래서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아저씨 갑이 뭐 해버리면 이분이 사망해버리면 사망했죠? 그럼 나이 사망해서 뭐예요? 상속등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 이거. 3번 소유권 이전 원인을 모래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병이란 자식이 상속등기 맞췄다. 왜 했는지 모르 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하면 이건 뭐예요? 자 중간처분 등기로 말소하겠다. 굳이 상속등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소유권 요청권의 가등기 후에 가등기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고 근데 5번에 뭐냐면 소유권 이전 초권의 가등기와 본등기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경도된 소유권 이전기를 직권 말소하지 않고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 새로이 경도된 소유권 이외의 등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처분 등기 말소되죠. 이거를 뭐예요? 말소하지 않은 채 이 상속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 뭐 했다는 게 이거 조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처분 등기 자 말소 때 순서가 이거부터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말소하고 그러라. 그 얘기 지금. 응? 자 그래서 자 이 시기를 뭘 말소하지 않고 이걸 말소하지 않고 다른 권리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이거. 말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냐면 자, 그 등기 기초로 경조된 소유권이 그 말소한 이거를 자, 얘기 다시 합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요 중간처분 등기 이 등기를 뭐 하지 않은 채 말소하지 않은 채 다른 거부터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말소하지 말라. 이걸부터 먼저 말소하고 차례대로 또 이전 등기 했으면 말소하고 뭐예요? 또 소유권 권리를 말소하라.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보면 자, 가등기 후에 경조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권으로 뭐 하지 아니하고 말소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뭐예요? 새로운 등기부터 뭐 하지 말라? 말소하지 말라. 그 말소 등기 하는 뭐예요? 순서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니까요. 그래서 말소 대장이 되는 것은 뭐예요? 되는 것은 뭐라고 이거? 3번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이거는 절대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이 등기 뭐 하지 말라고?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 상속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그 44번 보시면 다음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등기 후에 본등기 신청할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경우 등기관은 뭐예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치진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전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했죠.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뭐예요? 등기를 전부 동그라미 전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틀린 이유가 뭐냐면 전부란 말 때문에 틀렸어요. 방금 그랬잖아요. 해당 가등기는 뭐 해당 가등기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말소 등기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은 뭐냐면 그 전부 직권 말소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자, 임차권 등기. 아까 어디에 있고 자, 이후에 4번 그 가등기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이축 임차권 등기. 그런 거 말소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말소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만약에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지문 중에 뭐예요? 모두 만뿐 전부 언제나 반드시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틀린 지문일 수가 많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임차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은 뭐예요? 가등기 후 본등기에 뭐예요? 가등기와 동일 부분에 맞춰진 그 부동산 용의물권 등기를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게 동일 부분이라 그랬죠?
동일 부분이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동일 부분이라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직권 말소하라 그입니다. 그다음 4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등기가는 뭐예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치는 제3자 명의의 뭐예요? 부동산 용의 물건은 저당권하고 용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하고는 을구의 중복이 가능해요. 굳이 그걸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말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상권이 돼 있는데 또 지상권 등기하게 되면 지상권에 가등기 한 다음에 이순위 지상권이 있는데 나중에 본등기하면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건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왜? 가등기는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구에 동일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5번도 중복되니까 빼고. 그 다음에 46번 문제는 뭐예요? 가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가가처명 단 그랬죠? 가가처명 단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이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이전 등기를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해당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말소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가등기는 뭐예요? 청구권이 장래, 기타 장래 확정돼 있고 자, 없다가 아니라 뭐 이거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가등기한 뭐예요? 등기상 이해가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이거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자가 인감증 첨부해서 단독으로 하든가 아니 뭐예요? 그 아저씨하고 등기상 이해관계니 뭐예요? 가등기 명의를 승낙서 받아서 하든가 자, 다 가능하다. 그래. 5번 지상권의 설정 청구권에 의한 가등기에서 지상권에 본등기 한 다음에 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치는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그거 굳이 말소하지 말아라. 왜? 지상권하고 뭐예요? 저당권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다. 같은 등기부상의 을구에 같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번이고, 그 다음에 47번 문제 옳은 거랬어요.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 있다. 이게 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있다.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권 금액도 가처분은 청구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처분은 돈 문제가 아니니까. 가압류가 그렇다. 가압류가. 그 다음에 4번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할 수 있다 써있죠? 절대 남한테 자 분명히 있어요. 남한테 이전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지역권은 이전 등기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튼 모든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다 뭐가 하나다?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하나다. 이렇게 일단 연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기 이 임차권에 뭐가 하나다? 가압류가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등기청에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 이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등기가 아니라 이 가압류는 촉탁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촉탁 말소하는 것이지 가압류권자의 말소 등기 신청해서 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머릿속에 외우자. 뭐라고? 등기부상에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자, 48번은 별표 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랬어요. 소유권의 가압류는 당연히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라는 것이고. 자, 거기 처분이 가처분 등기에 돼 있죠? 가처분이 됐든 가압류가 됐든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처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자, 지상권 등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뭐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이 아니라 이게 촉탁 말소예요. 촉탁 말소.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문이 가처분할 때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 이거는 가처분이 아니에요. 그건 돈 문제였죠. 금전 채권인 건 가압류다. 가압류. 자, 처분금지 가처분은 뭐예요? 자처분은 금전 채권의 하나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공유지분 가압류 가처분 가능해요. 하여튼 항상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그 지분이라고 하는 소유권 일부 권리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고 그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꼭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9번에 뭐예요? 49번에 등기가 가능한 거 써있죠? 등기가 가능한 거 써있어요. 그래서 1번에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지분에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랬고 자기 지분에 상속 등기 안 되고 자, 4번에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갑이 뭐예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절대 뭐예요? 가압류는 신청이 아니에요. 촉탁해서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라고? 가처분 명령에서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자, 단독 가가처 명단 그래서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단독으로 뭐예요? 그 서류 갖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가처 명단 신차 명단 법원에 뭐예요? 가등기 가처 명령 정본 갖고 그 서류 갖고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뭐예요? 이건 틀리라고 해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또 이렇게 유사 문제 나오면 잘 틀리는데 의미가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갑소유 A 토지의 등기부에 을의 근저당 등기, 병의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 돼 있죠? 자, 정의 가압류 등기,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등기가 순차되어 있다. 그 A 토지에 대해서 병이 갑을 의무자리에서 이전 등기할 때 관한 설명으로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가처분 이후에 뭐예요?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는 단독 신청 맞소다. 그래서 어디에 입의 정의 여기 병의 이전 등기 보존한 가처분 등기 그다음에 정의 가압류가 돼 있죠. 그 가처분 이후에 정의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자, 누가 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병이 갑을 의무자에서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 병이 현재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단독을 한다. 이제 단독으로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처분 이후에 가압류 등기는 단독 말소를 단독한다. 이거 2번이 답인데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이 이런 게 항상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이게 이제 이런 건 이거 어쩌다 한번 이제 그 시험 문제 이렇게 사례로 나오고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해도 모르시니까 기본 틀을 잘 이해해 두시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자는 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면 매매 체결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민법 110조 사기 강박입니다. 단서 조항이 선의 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등기부상에 자 갑이 을한테 속아서 사기당해서 소유권을 을한테 뭐 했다는 게 이전했습니다. 자 갑이 억울해서 소송합니다. 왜? 단서 조항이 선의 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만약에 선의 삼자가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 소송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가처분이 여기 이제 옵니다. 이렇게 3번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와요. 그러면 가처분이 됐더라도 이건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을이 뭐예요? 병한테 꼬십니다. 내가 소송해서 승소한다고. 왜? 지금 갑의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소송 중이니까.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가처분이 된 걸 뭐예요? 보고 샀으니까 얘는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악이에요. 왜? 이 가처분이었다면 단서조항 선의 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뭐예요? 두 사람의 법률관계에 소송 중이라는 걸 모르고 샀으면 얘 소유권 취득하는데 가처분이 되는 걸 샀다니죠. 그럼 나중에 이 갑이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단독으로 요 이전 등기 말소 그다음에 가처분 이후에 대한 이전 등기 있죠? 이거 단독 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의 의지는 뭐냐면 가처분 이후에 대한 권리를 뭐예요? 이것을 자 단독이냐 직권이냐 뭐예요? 촉탁 말소냐 따졌을 때 항상 뭐예요? 단독 신청 말소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그래서 거기에 뭐 한다면 말소 등기 한다면 뭐 항상 뭐라고 이거 가처분 이후에 된 게 정의 뭐예요? 가압류니까 이 1번의 정의나 뭐예요? 이 1번과 2번 할 때 이 정의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니까 단독 말소한다. 그 단독이란 말이 나오죠? 그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였던. 여하튼 간에 어디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 말소다.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이렇게 딱 문제를 뭐 조금 약간 꽈버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맞으라고 이게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하여튼 뭐가 들어가 있으면 가처분이란 말이 지문이 들어가 있으면 가처분 바로 이후에 등기는 뭐 한다 이거 단독 말소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라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처음 하신 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하여튼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를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면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하게 되면 그건 단독이다. 이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신청이 나오는데 이게 9년 만에 자 시험이 뭐예요? 9년 만에 뭐가 나왔어요? 9년 만에 자 한번 시험이 나왔습니다. 아홉수를 견디지 못하고 한번 시험 문제 냈다. 그죠? 그래서 그 17회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26회 때 나왔으니 9년 만인데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나와요. 이제 9년 후에 나올 것 같은데 참고로 한번 봐두자죠. 도대체 이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신청이라는 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신청이라고 하는 건 이렇다. 이신청. 자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왜?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뭐에 안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등본 교부를 안 해주고 그다음 엉뚱하게 A 등기부 등본 교부 신청했더니 B만 내주고 근데 등기를 뭐예요?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 등기관의 뭐예요? 부적법한, 이게 부적법한, 부당한, 등기관의 뭐예요? 부당한 결정과 뭐에 대해서? 등기관의 부당한 뭐예요? 부당한 결정과 뭐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싶은 사람이 뭐라는 게 이거? 이인청한다. 이게 이인청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인청은 뭐 하지 말고, 자, 소송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게니까, 간편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뭐 이의제도를 이용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은 뭐예요? 무슨 부당이 있고, 소극적 부당이 있고. 자, 무슨 부당이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다. 네, 적극적. 이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를 각하지 말라 했더니 등기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각하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몇 조에? 29조에 각하 사유가 몇 호부터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어요? 11호까지 11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각하했다 그러면 다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각하를 했다 그러면 다 뭐가 하나다 이게 이거. 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 각하느냐 뭐예요? 그 판단을 법원에서 하게끔 하라라고 이게 소극적 부당. 그 적적 부당은 건 받지 말할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를 각하한 게 아니라 등기를 뭐 했다는 게 이거. 등기를 실행해 버렸다. 이게 등기를 실행했다는. 자, 실행했을 때 이때는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라고 두 가지 나누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1호하고 2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실행했는데 자, 이 1호하고 관할권 위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있죠? 이게 이제 절대무효예요. 절대무효니까 등기관이 뭐 해줘야 돼 이거? 아, 이게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안 하면 왜 말소하지 않냐고 뭐예요? 뭐가 하나다 이게 이거. 이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 의문이 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구분 건물에 뭐가 있다는 게 복도와 계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복도와 계단이 있다. 복도 계단. 여기 이제 뭐가 있고 자, 이렇게 뭐예요? 자, 계단이 있고 뭐예요? 통로 복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면 구조상 건물 구조상 뭐예요? 자, 여기 사는 사람이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그럼 구조상 공용물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아닌데 어떤 희한한 놈이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이 구조상 공용물에서 뭐예요? 등기를 하게 됐다.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관련된 여기 살고 있는 뭐예요? 이해관계들이 왜 복도와 계단은 우리가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왜 등기를 해줬냐? 그거 열받는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이 등기 뭐라고? 왜 말소하지 않냐? 그래, 받는 건 네가 좋다. 근데 왜 말소하지 않냐? 뭐가 가능하다는 게니까. 이인청이 가능하다. 그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몇 호부터?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는. 자, 이거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자, 뭐를 첨부하지? 뭐 동의 없이. 등기가 뭐라고? 등기가 이루어졌다. 무엇을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했다. 아니한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뭐 동의 없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첨부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 왜 인감유명이 위조가 됐더라도 나중에 실체관계가 뭐가 되면 부합이 되면 이 등기는 뭐라 그랬으니까 유효한 얘기니까 절대 이건 이인청하지 말고 뭐로 해결하라는 이게 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민사 소송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봐두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적법한 결정과 처분할 때 부적법은 소극적과 적극적 이제 두 개를 나누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튼간에 맨 뒤에 뭐라고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 뭐예요? 이신청이고 자, 이렇게 뭐예요? 뭐 동의 없이 뭐뭐 없이 첨부하지 아니하고 나오게 되면 뭐예요? 자, 이건 소송사항이지 이인청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등기를 각하하다면 각하당한 당사자가 뭐예요? 이인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행됐으면 뭐예요? 자,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인청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채권자 있죠? 이 채권자가 이해관계이지 자, 누가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 신청은 뭐예요? 이 신청에 자, 이 결정과 부당한 결정과 처분시 있죠? 그 결정과 뭐예요? 결정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새로운 사실과 신증거와 자, 신증거와 신사실 있죠? 자, 신사실과 신증거 뭐였고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 있죠? 이 증거를 가지고 인정할 수는 없다.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인정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결정과 처분의 뭐예요? 기준시는 언제냐면 결정과 처분시이지.
새로운 신사실과 신증거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조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를 각하당했다는 점. 그러니까 각하당 억울하죠? 억울하면 누가 당사자가 뭐야 하는데 이의신청해야 되는데 그 이의신청은 뭐예요? 이의신청은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합니다. 자, 근데 이의신청서는 신청서는 어디 한번 들렸다 와야 돼 이거. 관할 뭐예요? 등기소에 한번 들렸다 와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잘 보시고 자, 이의신청은 네 글자니까 뭐예요? 당연히 네 글자 지방법원. 신청서는 5글자니까 뭐예요? 관할 등기소 5개. 홀수 짝수입니다. 자,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서 뭐예요? 신청서 받아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각하니까 억울하다는 게요. 이의신청했는데 그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고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거쳐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쳐서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각하한 게 너무 뭐 미안하다 하게 되면 등기 받아주면 돼요. 자, 상당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처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유 없다. 자, 이유 없다면 언제 3일 이내 뭐예요? 3일 이내 어디 가서 법원 가서 해결하라고 뭐예요? 자, 통지해준다. 그 송부해주면 이 법원에서 뭐예요? 자, 결정 내야 돼. 이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가 없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다면 등기관한테 등기 받아줘라. 이유가 없다면 뭐예요? 항고, 재항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돈을 빌리려고 한 이유는 자, 돈이 필요해서죠.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동네 뭐예요? 가게가 부도가 날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각하당했으니까 열받으니까 누가 하고 병하고 또 저당 걷는 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이의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자, 이익이 있는 한은 언제나 무슨 얘기냐면 이 복도와 계단을 등기하는 거 이 등기부를 뭐예요? 말소할 때까지 계속 뭐하라고 이의신청하는 거죠.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집행경기 효력이 없어요. 그 집행경기 효력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등기사무가 정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 저당권 등기를 뭐예요? 받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법원에서는 3일 이내에 송부해갖고 법원에 시간이 가니까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을에 뭐예요? 순위를 보존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은 뭐 하기 전에 이거 결정 전에 뭘 명한다는 이게 가등기를 명한다. 가등기 명한다. 물론 이제 뭐예요? 이렇게 증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기다 뭐예요? 자, 1-1번 뭐라고? 2에 뭐예요? 부기등기를 한다. 2에 부기등기. 그래야지만이 지금 저 등기는 뭐예요? 이신청기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점. 그러면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이 새로운 병의 등기를 받아줘야 되니까. 왜? 집행경기 효력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사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정지되는 게 아니니까 등기사무를 받아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이 을구의 갑의 등기부 을구에 일단 뭐예요? 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명해서 이제 가등기를 해놓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자, 우리가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법률의 다른 규정, 등기관의 직권도 있고 이게 법원의 명령이 이게 법원의 명령. 가등기를 명한다. 이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하는 거 딱 이거 하나뿐이었다. 하나뿐. 그 전에 후에 시험 문제 옛날에 후로 나왔어요. 전에 가등기를 명한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뭐예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등기를 이제 실행하라고 하면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얘보다 선순위를 유지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123페이지에 1번 자, 그냥 별표 한번 해주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뭐라고 옳은 거 써있냐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보세요.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뭐예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관할지방법원은 하나, 둘, 셋, 넷, 6글자. 이의신청은 뭐예요? 5글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관할지방법원이 6글자 짝수면 그 이의신청한다 그러면 맞는데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는 뭐예요? 자, 관할 등기소다. 관할 등기소 5글자. 그래. 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2심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등기관의 뭐예요? 자, 처분에 대한 당부 적당하냐 뭐예요? 부적당하냐는 뭐예요? 누가
등기관의 부당한 뭐예요? 결정과 처분 시를 기준하는 것이지 이의신청, 이의심사 시를 기준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는 자물쇠는 뭐예요?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 새로운 신사실과 신증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신사실과 신증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의는 집행적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사무를 받아주니까 자, 이 법원에서는 뭐예요? 가등기를 명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의 신청은 서면에서 하며 신청기관에서 아무런 뭐가 제한이 없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5번이 뭐예요?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자,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이의신청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랬죠? 그래서 여기 자, 일단 뭐예요? 이의신청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이 각하하면 다 각하는데 여기 등기가 실행됐을 때 있죠? 실행됐을 때 이 절대무효만 이의신청하지 절대무효가 아닌 건 뭐예요? 소송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민사소송 문제라 그랬어요. 절대 이의신청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이의신청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관할에 대한 뭐예요? 절대무효. 그 다음에 뭐예요? 두 개, 이중의 보존 등기나 이중의 뭐예요? 지상권 등기 절대무효. 매매와 동시하지 않은 환매 절대무효. 구조상 공연무효 절대무효. 그 여기 있죠? 5번. 당사자나 대리인의 출석 없이 없이 등기가 실행된 것은 나중에 뭐예요? 자, 이 동의 없이 아니면 뭐예요? 없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것은 뭐예요? 나중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의신청감이 이의신청감으로 해당이 되지. 자, 해당되지는 뭐예요? 않는다. 되지 않는 거랬죠? 이것은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소송감이지 이의신청감이 아니다니까. 그 다음에 3번도 틀린 거 있어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없고 그 상속인이 한자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채권자가 이해관계이지 상속인이 한자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뭐예요? 구술이 아닌 서면에서 해야 되며 그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의는 뭐예요? 집행적 효력이 없다. 자,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네, 5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인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부당한 사유로 족하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이제 비슷하니까 빼고 뭐예요? 5번 문제. 자, 보자.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을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무슨 단어가 저당권자가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 동의 없이 저당권이 인정됐죠?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라니. 왜? 이렇게 동의 뭐 없이 했으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의신청감이 아니라는 게 소송감이지.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지문 그대로 뭐예요? 작년에도 자 9년 만에 작년 요 2번 지문이 9년 만에 또 작년 시험에도 2번에 그대로 또 나왔죠? 또 나왔더니.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등기의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뭐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뭐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 등기는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이의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의에 있어서 격려된 등기가 채권자 신청에서 말소된 경우 채무자 신청 후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왜?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등기가 실행된 거니까 이해관계 채권자가 이해관계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각하결정에 대한 인청은 등기 신청인 권리자 및 의무자가 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자 이렇게 등기가 뭐가 됐으면 등기가 각하됐으면 각하당한 당사자였죠. 이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는 것이고 등기가 실행됐으면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한다 그랬죠. 그 얘기죠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과태료 얘기인데 자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등기법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지적에 관한 법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